높은 연봉이나 직업이 없어도 완벽한 남자로 여겨지는 곳을 상상해보세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친구를 가질 수 있고 그 모두가 그에게 깊이 빠져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바로 자메이카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나라죠. 많은 사람들이 몰랐겠지만 이곳에서 대마초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신성한 의식의 일부입니다. 레게 음악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심장처럼 살아 숨쉽니다. 자메이카에서 럼주는 그냥 술이 아니라 미각을 자극하는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포트 로열을 빼놓을 수 없죠. 이곳이 한때 실제 해적들로 가득 찼던 도시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자메이카의 기묘한 이야기 14가지를 만나볼 준비가 되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알게 될 이야기들은 분명 여러분을 말문이 막히게 만들 것입니다. 자메이카에서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자연 현상 중 하나인 불타는 불의 호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의 물은 단순히 뜨거운 수준이 아닙니다. 자연가스로 가득 차 있어 실제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영화 속 장면처럼 들리겠지만 이 현상은 현실이며 자메이카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이 호수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현지 사람들은 이곳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고통을 안고 이곳을 찾았고 마음까지 정화된 느낌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연이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을 품고 있는 장소처럼 느껴집니다. 불타는 불의 호수가 특별한 이유는 불이 붙는 현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느끼는 새로 태어난 듯한 감각 때문입니다. 미네랄과 에너지가 풍부한 물속에 몸을 담그면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현상을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과학일까요?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또 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는가요? 한원줄까요? 불과 물이 공존하는 이 신비한 장소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호수는 과학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신비로운 힘의 증거일까요? 영적인 치유를 위해 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진 곳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17세기 자메이카의 포트 로열입니다. 한때 카리브해에서 가장 큰 도시였으며 해적들로 인해 부와 혼란이 공존하던 장소였습니다. 이곳이 왜 그렇게 유명했을까요? 항구에는 스페인 배에서 빼앗은 보물로 가득 찬 해적선들이 정박했고 거리에는 술과 유흥을 즐기는 선원들로 가득했습니다. 술집에서는 웃음소리와 모험담이 끊이지 않았고 바닷물과 화약 냄새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해적들에게 이곳은 천국이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시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692년 거대한 지진이 발생하며 도시의 상당 부분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도시의 방탕함에 대한 벌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날 포트 로열은 수중 유적지가 되었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가라앉은 도시의 흔적을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보물과 과거의 영혼에 대한 전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메이카의 이상적인 남성상은 여기서 또 한 번 상식을 뒤집습니다. 높은 수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집안일을 잘하고 여자친구가 경제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놀라셨나요? 앞으로 더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꼭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자메이카에서 완벽한 남자는 반드시 돈을 잘 벌 필요도, 일을 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무려 15명의 여자친구를 두고 모두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믿어지시나요? 이 나라에서 남자의 매력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메이카에서 이상적인 남자는 수입이나 직업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남자의 돈보다 태도와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메이카 여성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남자는 집안일을 도와주고 요리하고 청소하며 무엇보다도 사랑과 존중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한 여성은 집안일을 함께하고 나를 존중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집안일에 익숙한 남성이라면 자메이카에서 인기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관계 구조가 만들어진 이유도 분명합니다. 자메이카 여성들은 매우 독립적이며 교육 수준과 경제적 성취도가 높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들의 경제적 성공률은 남성보다 약 20% 더 높습니다. 반면 자메이카 남성들은 느긋한 삶의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여자친구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삶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메이카에서 이상적인 남자가 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외식할 때는 여성이 계산하게 두고 집안일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실천한 한 남자는 현재 15명의 여자친구를 두고 있으며 모두가 그를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메이카 문화에서 가장 잘 알려졌지만 가장 오해받는 부분인 라스타파리 신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마초와의 관계만 떠올리지만 그 안에는 훨씬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라스타파리 신앙에서 대마초는 명상과 영적 교감을 위한 신성한 성물입니다. 이는 마음을 맑게 하고 더 높은 의식 상태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한 신자는 이것은 단순한 흡연이 아니라 삶과 의식의 중요한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상징인 드레드록 헤어스타일. 역시 단순한 외형이 아닙니다. 이는 성경 속 나지르 서원을 상징하며 자연에 가까운 순수한 삶과 영적 헌신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기준에 대한 저항이자 신앙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드레드록과 대마초는 단순한 상징일까요? 아니면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라스타파리의 삶의 방식에 관심이 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자메이카에서 또 하나 놀라운 요소는 바로 음식입니다. 강렬한 향신료나 열대 재료뿐 아니라 여러 문화가 섞여 만들어진 독특한 조합이 자메이카 요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무역과 식민지 역사 속에서 스페인, 중국, 아프리카의 영향이 음식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메이카의 국민 음식인 아키와 소금 대구입니다. 열대 과일과 염장 생선을 함께 먹는 이 요리는 자메이카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아키는 아프리카에서 전해졌고 소금 대구는 저장이 쉬워 항해 중 주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음식은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는 새로운 향신료와 조리법이 더해졌고 이후 중국 이민자들이 들어오며 조리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이런 영향은 저크치킨과 볶음 요리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문화의 융합이 자메이카 음식을 독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접 경험한 여행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매력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했지만 자메이카의 맛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키와 소금 대구를 처음 먹었을 때 마치 역사를 맛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의 마크, 저크치킨은 꼭 먹어야 했지만 달콤함과 훈제향, 매운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의 리암, 자메이카에서의 식사는 문화와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요리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호주의 엠마, 자메이카 음식을 맛본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수백 년의 역사를 한 접시에 담아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제 작은 카리브의 섬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를 흔든 음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레게는 단순한 장르가 아니라 자메이카의 맥박입니다. 1960년대 사회적 변화 속에서 탄생한 레게는 저항과 연대, 희망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이 음악이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그리고 밥 말리는 어떻게 이 리듬을 세계적인 메시지로 바꿨을까요? 킹스턴의 거리에서는 강한 햇빛과 함께 드럼과 베이스의 진동이 땅을 울립니다. 레게는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음악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고통과 희망을 담아 강력한 힘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중심에 반말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레게 그 자체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의 에너지는 공기를 가득 채웠고 라스타파리 사상에서 영감을 받은 가사는 사랑과 저항,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레게는 단순한 리듬이 아니라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수천 명 앞에서 노래하던 순간 그의 목소리는 자메이카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No Woman No Cry Way Redemption Song. 같은 노래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의 리듬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자유와 평화, 그리고 연대의 메시지로 말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자메이카 문화와의 상징은 바로 럼주입니다. 럼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사탕수수 농장과 연결된 자메이카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전통적인 제조 방식 덕분에 깊고 강렬한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증류소에 들어서면 당밀의 달콤하고 묵직한 향이 공기를 채웁니다. 발효되는 사탕수수의 냄새와 끓어오르는 열기가 느껴지고 오래된 기계 소리가 전통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럼은 과일 향과 복합적인 풍미로 가득합니다. 자메이카 럼은 마시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리에도 중요한 재료로 사용됩니다. 럼 케이크 한 조각을 떠올려 보세요. 촉촉한 케이크와 럼의 깊은 맛이 입안에 오래 남습니다. 한 전문가도 자메이카 럼은 술을 넘어 요리와 칵테일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메이카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증류소 투어는 단순한 시음이 아닙니다. 역사와 향기, 이야기가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입니다. 여행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해변에서 마신 럼펀치는 여행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한 모금마다 자메이카의 정수가 느껴졌습니다. 이탈리아의 루카. 증류소 투어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고 럼케이크를 맛봤을 때 감동했습니다. 영국의 사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메이카 럼을 즐기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칵테일일까요? 럼케이크일까요? 아니면 증류소 체험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파이가 이 카리브해 섬과 깊은 인연이 있다는 사실을 들으면 놀랄지도 모릅니다. 제임스 본드 시리즈의 작가 이언 플레밍은 자메이카에 있는 자신의 은신처 골든아이에서 본드 소설 10권을 집필했습니다. 울창한 자메이카의 자연 속에서 플레밍이 글을 쓰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멀리서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그는 그 배경 속에서 첩보와 음모, 위험이 가득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플레밍에게 자메이카는 휴양지가 아니라 상상력이 살아나는 공간이었고 본드 세계를 만드는 중요한 영감이 되었습니다. 섬의 아름다움과 고요함은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펼치기 좋은 무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메이카와 본드의 연결은 글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섬은 닥터 노와 죽느냐 사느냐 같은 시리즈의 대표적인 영화들에서 중요한 촬영지로도 등장했습니다. 본드가 신비로운 해변과 이국적인 풍경을 지나고 물속 장면이 극적으로 펼쳐질 때 자메이카의 경치는 영화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 관찰자는 자메이카가 단지 집필 장소가 아니라 본드 영화의 상징적인 배경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본드 팬들에게 자메이카 여행은 영화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경험처럼 느껴집니다. 시온 코너리, 로저, 무어, 다니엘 크레이그가 본드를 연기했던 해변과 장소들을 실제로 둘러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메이카를 떠올리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나요? 햇살이 가득한 해변, 반말리의 레게 리듬, 혹은 우사인 볼트의 놀라운 속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메이카 사람들이 크리켓을 매우 뜨겁게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메이카에서 크리켓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섬의 일상과 문화에 깊게 새으며 있는 존재입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경기장에서 배트가 공을 때리는 소리가 울리고 공이 하늘로 높이 날아오를 때 관중의 함성이 터져나오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기 결과만이 아닙니다. 크리켓은 국가적 자부심과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의 결속을 상징합니다. 선수들은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라 국민의 기대를 대표하는 영웅으로 여겨집니다. 자메이카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뛰어난 크리켓 선수들도 배출해 있어 대체해왔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의 무게를 안고 경기에 나서며 승리뿐 아니라 조국의 명예를 위해 뛰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가 자메이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 현지인은 크리켓이 사랑받는 스포츠일 뿐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의 근원이며 많은 훌륭한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활약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메이카의 시골 지역에는 오비라는 신비한 관습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남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더 이상 널리 행해지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조용히 존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비는 흔히 자메이카식 흑마술로 불리며 생각보다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메이카 시골 깊은 곳에 작은 어두운 방을 상상해 보세요. 공기에는 향 냄새가 가득하고 벽에는 오래된 상징들이 걸려 있습니다. 가운데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약초와 부적 같은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골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오비는 마법 그 자체라기보다 치유와 보호, 때로는 벌을 주는 힘으로 믿어지기도 합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전통으로 하나의 문화적 유산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도시로 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도시 사람들 중에는 오비를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애매한 것으로 보고 과거의 흔적으로 남기고 싶어하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오비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계속 자극하며 전설과 현실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한 현지인은 오비가 단순한 부적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해진 치유와 보호의 영적 전통이며 소중한 문화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의 중심입니다. 자메이카에서 특히 눈에 띄는 언어는 파투아입니다. 이 언어는 생동감과 리듬감이 강하고 단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자메이카의 풍부한 역사와 연결된 살아있는 흔적입니다. 파투아는 자메이카 크리올로도 불리며 17세기에 영어와 아프리카 언어가 섞이며 형성되었습니다. 파투아가 특별한 이유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메이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길거리 대화부터 레게와 댄스홀 음악까지 다양한 곳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며 자메이카 문화를 대표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파투아가 단지 전달을 위한 언어가 아니라 감정을 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어에는 느긋하면서도 활기찬 자메이카의 삶과 잘 어울리는 에너지가 흐릅니다. 밥 말리의 가사에서든 킹스턴 거리의 대화에서든 파투아는 다른 언어로는 완전히 담기 어려운 자메이카의 깊은 문화를 보여줍니다. 한 현지인은 파투아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자메이카의 다양한 과거와 이어지는 살아있는 연결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투아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만 공식적인 국가 언어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떠올릴 때 자메이카가 먼저 생각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해변과 음악, 느긋한 분위기가 유명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자메이카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분야에서 앞서 나간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자메이카는 유럽과 북미 밖에서 최초로 철도를 개통한 나라였습니다. 1845년 세계의 큰 나라들조차 철도를 넓히기 시작하던 시기에 자메이카는 이미 선로를 깔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작은 섬나라는 새로운 흐름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전기, 통신, 그리고 디지털 분야에 이르기까지 자메이카는 여러 번 세상을 놀라게 해왔습니다. 이곳은 단지 휴양지가 아니라 100년 넘게 기대를 깨운 혁신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런 성과들이 자메이카가 혁신의 리더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나라의 크기나 위치가 위대함의 한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메이카는 어떻게 이런 흐름을 계속 앞서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미래에도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연을 좋아하거나 모험을 즐기거나 좋은 커피 한 잔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메이카의 블루 마운틴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산맥은 멋진 풍경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유명한 커피 중 하나인 블루 마운틴 커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블루 마운틴 정상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울창한 초록빛 숲이 펼쳐지고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아래로는 커피나무가 자라는 밭이 이어지며 커피 애호가들이 높은 값을 치르고 찾는 원두가 생산됩니다. 커피만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거친 산길을 걷고 가장 높은 지점을 오르며 자연 가까이에서 느끼는 깊은 평온을 경험하려고 찾아옵니다. 스릴을 즐기는 사람만을 위한 여행도 아닙니다. 산을 오르는 것보다 커피를 음미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곳의 커피 시음 체험이 특별한 이유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맛, 그리고 고요한 자연 환경이 함께 어우러져 몸과 감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여행이 됩니다. 한 여행자는 블루 마운틴이 최고 품질의 커피로 유명할 뿐 아니라 자연을 탐험하고 평화를 찾는 사람들에게도 이상적인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산악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커피가 마치 액체금처럼 높은 가치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블루 마운틴은 해마다 탐험가와 여행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메이카를 느긋한 분위기와 열대 해변으로만 생각했다면 이 사실은 예상 밖일 것입니다. 자메이카는 면적 대비 교회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작은 섬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영적 전통입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라스타파리 신앙, 그리고 오비 같은 신비한 전통까지 함께 존재합니다. 어느 자메이카 마을을 걸어가도 다양한 교회가 곳곳에 보이고 어떤 곳에서는 라스타파리 사원과 가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한 공존이 아니라 섬 전체에 흐르는 깊은 영적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기독교가 중심이지만 라스타파리 신앙은 아프리카 유산과 연대의 메시지를 통해 자메이카 문화 정체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비는 논란이 있음에도 특히 시골 지역에서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종교와 영적 관습이 섞여 있는 모습은 자메이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창과 같습니다. 전통과 믿음, 그리고 문화가 서로 얽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 관찰자는 이런 다양한 종교적 실천이 현지 사람들의 활기찬 삶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도 꼭 눌러보세요. 분명 여러분이 좋아하실 콘텐츠입니다.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나라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